긴 세월의 강을 따라 두 나라가 함께 걸어온 발자취가 있습니다. 1965년 6월 22일 바다를 사이에 둔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손을 내밀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던 그 순간, 일본 측이 대폭 양보함으로써 2월 20일 한일관계 기본조약이 가조인됐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의 작은 악수가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게 될지를.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자신의 아이에게 전해준 이야기들. 때로는 아픔도, 때로는 기쁨도, 그리고 언제나 희망도 함께 품고 흘러온 60년. 오늘 우리는 그 긴 여행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국과 일본, 바다 건너 이웃이 함께 써내려온 60년의 이야기를. 안녕하십니까. ABC 보도국장 한준호입니다. 올해 한일수교 60년을 맞았습니다. 광복 이후 단절됐던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1965년 정상화되어 60년이 흘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일관계의 미래에 초점을 맞춰 일본 사람들이 한일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손님으로 오가타 요시히로 후쿠오카 대학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서울로 입국했다고 네네. 들었는데 네. 어때요? 그 서울 오니까 엄청 더웠죠? 아, 예, 덥습니다. 근데 일본도 많이 더워가지고요. 네. 예, 세계적으로 날씨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본도 많이 덥다고. 네. 예. 근데 뭐 오늘 프로그램의 주제가 네. 이제 한일 수교 60년이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뭐 오랫동안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맺어왔고 발전해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발전해왔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그 65년에는 한국과 일본을 오고 간 사람도 뭐 10,000명이 채 안 되는 규모였는데, 근데 지금 2025년 보면은 서로 왕래하는 국민도 뭐 연간 1,200만 명이 넘는 정도로 이 왕래가 잦은 그 국가가 됐는데, 그 1965년대에 있었던 한일 관계하고 지금 2025년의 한일 관계는 분명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을. 다르죠. 그러니까 그때는 서로가 얼굴이 보이는 관계라기보다 그 국가와 국가, 국가의 리더들끼리의 관계로 한일 관계라는 것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네. 보면은, 지금은 시민 교류, 사람들의 교류가 한일 관계를 더 오히려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젊은 학생들은 오히려 한국을 선진국이고 또 네. 닮고 싶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뭐 그런 식으로 동경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학생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국이랑 일본을 서로 의식을 하지 않고 서로의 문화를 즐기고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에서 국가 간의 관계가 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예전과 좀 다른 반응들이 네.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한국에서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 네.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는데, 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야당 대표 시절에 일본에 대해서 좀 강경한 발언을 많이 쏟아내기도 하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한일 관계가 그 좀 많이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달이 넘어간 시점에서 그 뭐 일본 국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대일 인식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뭐 아직은 지켜보고 있다라는 단계인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는 과거의 그런 발언들이란 다른 자세가 보이기도 하고, 앞으로 잘 해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서로에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만나고 또 소통을 시작하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한일 관계라는 게 늘 우리가 이 역사 문제 이런 거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교 60년을 맞아서 이 역사 문제는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역사 문제를 가지고 한국과 일본이 대립 관계로만 봐왔던 부분이 네. 있는데, 그런 틀을 가지고서는 해결이라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특히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노동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권이라는 네. 측면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와 국가의 체면의 문제가 돼버리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인권 문제로서 같이 풀어나간다라고 했을 때 일본도 또 새로운 대처 방안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같이 고민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한일 간의 역사 문제가 정말 이게 해결이 되는 날이 올까요? 해결을 목표로 한다라기보다 하나라도 조금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자세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 98년에 있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같은 그런 한일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뭔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역사 문제도 같이 해결해 나가자라는 식으로 하는 선언과 같은 게 나오면은 조금 더 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그 교수님 모시고 저는 좀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서울이 엄청 덥거든요. 네. 더운 가운데 저희 ABC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저희 첫 번째 손님입니다. 오늘. 첫 번째인 줄 몰랐습니다. 첫 번째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